전 세계 경제가 지금 현재 초대형 복합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꽤 우려스럽고 꽤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터집니다. 계속 터질 겁니다. 2024년, 5년, 6년, 7년 계속 터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경제 쓰나미가 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 아둔한 사람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죠. 저는 제 스스로 지금의 삶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하게 큰 돈 벌지 못해도 직장인 신분 유지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직급이 뭐 네 나이에 걸맞는 직급 아니잖아. 뭐 유명한 회사 다니지 않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닥 별로 그런 말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은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잘 생각하며 지내야죠. 차근차근 착실하게 내 자신을 좀 다듬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현금을 어떻게든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2023년에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빨라야 2024년 초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면 대략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미국의 쓰나미가 터지고 그 이후로 한 1년 뒤쯤에 한국에도 유사한 일들이 터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2025년 초나 금리 인하하면 2025년 말쯤에 미국의 쇼크, 2026년 하반기쯤에 한국의 경제 쇼크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뭐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을 미친 듯이 일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 단단히 먹으며 지내야 됩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너무 많은 악인들이 주변에서 다 뜯어먹으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 조급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둔하게 지내고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야 제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는 미덕이 아닙니다. 소비는 재난이고 참화입니다. 소비를 함부로 하면 소비 중독증에 걸리면 가족과 자신의 인생이 모든 게 다 초토화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돈이 들어오면요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팔지 않아야 합니다. 가지면 평생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살아낸다는 겁니다. KTNG 담배인상공사 있잖아요. 주가가 막 9만원쯤 하는데 배당 금액이 5,200원이고 5,300원이가 그래요. 배당률은 한 6%쯤 돼요. 세금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거 5% 이상이라는 거예요. 단순 계산하면 한 10만원 집어넣으면 한 9만원 집어넣으면 1년에 5,200원 생기는 거예요. 90만원 집어넣으면 5만 2천원 생기는 거고 1년에 900만원 집어넣으면 뭐 52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전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뭐 KTNG에 1억 집어넣으면 520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적은 겁니까? 절대 적은 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적하고 계속 쌓아가고 하면 그게 분명히 큰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단히 마음 굳게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래저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챙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좀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우둔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래저래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좀 더 단단하게 지낼 각오해야죠.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누구에게나 결말도 오고요. 누구에게나 본업이 아닌 주된 직장이 아닌 이제 뭡니까?
뒷방 늙은이가 되는 날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끝낼 거냐?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하고 살아야 될지 또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뭔가를 준비할 공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따져가며 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이며 살아가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한들 안 할 거냐라는 겁니다.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야죠. 포기하지 않아야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굳게 먹고 움직이면서 또 애쓰고 또 애써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거냐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토하면요. 80대가 돼도 일해야 되는 게 불편한 현실입니다. 생계비가 없으면 생활비 없으면요. 사는 게 매우 서글픕니다. 주택담보대출 40년, 50년짜리 받으면요. 80대에도 허덕이며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나간 것들이 주택담보대출 40년짜리, 50년짜리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빚지게 만들고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개수작입니다. IMF 때요. 이자 24% 갚느라고 허리가 휘어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뭐 이자 20% 되겠죠. 20%.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위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되게 서글픈 얘기가 뭐냐.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가족들 간에 매우 가까운 사이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난리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팔고 부모가 자식을 파는 형제 자매가 서로 칼부림하는 어마무시한 세상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고 빚은 갚아야 되는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잘 감내하며 지내야 됩니다. 하나의 빛나는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99가지의 불합리한 그리고 어려움, 희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굳게 먹으며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거품 경제 시기에 대출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그 대출 이자를 30년, 40년 갚으면요. 엉망되는 거죠. 직장을 잃지 않고 오래오래 다닐 수 있으면 그래도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이 돼서 회사에서 내몰리면요. 대출 원금 갚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집은 좁아지고 생활비는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고요.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